자, 진주제일중 친구들 접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 82쪽. 여러분 앞으로 도로 빽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87, 88 거란의 침입, 그리고 뭐 여진 여러분 동북구성 만들었다 돌려주고 뭐 사대하고 하는 거, 이자겸 등장하고 하는 부분 우리가 먼저 공부했습니다. 다시 안 배운 쪽 교과서 82쪽. 자, 정치 질서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이자겸의 남부터 함께 할게요. 여러분 이자겸 낯익죠. 자, 그 금나라에 그 사대하자고 한 이자겸입니다. 자, 여러분 이자겸 이 사람 뭐 희한했죠. 장인이면서 뭐 그 손자의 장인이기도 했잖아요. 봅시다. 자, 이자겸의 난. 자, 이 부러울 게 없는 이자겸은 왜 난을 일으켰을까 보겠습니다. 고려 정기에는 지방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고려 정기에 지방호족 우리 통일신라 말에 이 시대 주인공은 나야나 하는 각 지역의 영웅 호골 족속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골품제의 실력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혈통으로 사람 진출하지, 혈통의 한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그 외면받다니 하던 신라 육두품 출신 이런 그 세력이요 신라 사이에 불만을 품고 새 시대 이제 고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정기에는 지방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이 중앙 정치 세계에 진출해서 지배층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왕건이 왜 29명의 그 전국을 커버하는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다 누구 딸내미? 지방 호족 딸내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건도 그 아주 공손히 이렇게 많은 폐물을 바치고 이렇게 납죽 엎드려서 모실 정도로 당시 고려 정기는 특히 지방 호족들의 사이였습니다. 자, 이들 중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은 뭐를 형성하게 되나요? 문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삼성의 이재용 또 여러분 이마트 사장 이름 뭐더라? 이마트 사장 정용진, 이마트 사장 이름이 정용진이에요. 그리고 SK 회장 최태원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돈이 많은 벌쪽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재벌. 그래서 완전 돈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재벌 또 여러분 이 재벌 말고 탱크를 몰고 가서 아예 나라를 하나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안을 또 뭐라고 해요? 군벌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나만 갖고 난리야 하는 여러분 29만 원밖에 없는 누구냐면 이 전두환 같은 이런 사람요. 집안에 장군들 별이 쓰리스타 포스타 잔뜩 있는 그런 집안은 군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문이 좋아서 빵빵한 집안을 뭐라고 할까요? 문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려 정기의 지배층 호족과 육두품 출신 유학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고위 관리를 배출하면 그 집안은 뭐가 된다고요? 짱짱한 가문벌 쪽 문벌이 됩니다. 이 문벌은 과거와 집안이 엄청 대단해서 위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 문벌은 과거와 음서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 및 같은 문벌 세력과 혼인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합니다. 권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문벌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솔직히 집안 잘 사는 친구들이 공부도 많이 잘하죠. 받쳐주는 게 많으니까요. 뭐 당시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좋고 잘 나가니까 과거로도 많이 패스하는 겁니다. 과거로도 많이 패스하고, 그리고 가문이 짱짱하다는 것은 5급 이상의 고위 관리죠. 그러니까 집안 조상님들의 그늘, 음덕으로 벼슬의 서열이 결정되는 음서로도 주요 관직을 계속 독점하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자신의 아들, 손자 사이까지 이렇게 벼슬을 꽂아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음서라고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안이 좋아서 누리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요 이제 그냥 프리패스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음서.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집안의 이 특권을 유지해야겠죠. 그러면 더 급이 낮은 이제 가문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신보다 더 짱짱한 집안이랑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같은 급의 레벨의 집안. 그래서 제일 짱짱한 집안이 누구예요? 고려 넘버원 문벌은 왕실이죠. 가장 가문이 좋은 집안. 왕실과 결혼하면 완전 영광. 그리고 왕실 또는 또 누구요, 여러분? 자기 같은 문벌과 혼인하면서 그 권력을 그 혈통의 특권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세력을 키워갑니다. 자, 그러면 필기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 말의 영웅호골 족속, 그리고 골품제에 불만이 터지던 육두품. 자, 이런 호족과 육두품이 고위간직에 이제 고려시대의 지배층으로 고위간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위간직에 진출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과거라든지 음서로 진출하죠. 진출하면서 대대손손 가문은 위세, 벌열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문벌이라고 불려요. 문벌은 여러분 집안이 좋은 덕을 짱짱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집안이랑 혼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려의 제일 좋은 집안 누구요, 여러분? 왕실과 한다? 자, 딴딴따단 결혼하죠. 혼인하여 자신의 가문의 급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왕실이 혼인해서 세력을 확대합니다. 왕실과 혼인해서 세력 확대. 자, 다시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문벌 출신의 대표적 인물인 두둥. 여러분, 이 사람 낯익죠? 이자겸. 자, 이자겸은 우리 앞에 금나라의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일로 금나라를 섬기겠다 하면서 4대를 받아들인 이자겸요. 자, 이자겸이 대표적인 가문이 짱짱한 대표적 인물이랍니다. 문벌이랍니다. 자, 이자겸은 딸들을 누구랑 혼인시키며 딸들을 예종, 인종과 혼인시키며 막강한 건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자겸이 경원 이씨, 그러니까 인주, 오늘날의 여러분 인천입니다. 인천을 본관으로 하는 인천 이씨가 이자겸 집안인데요. 대대손손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면 이 땡땡의 딸, 이 땡땡의 딸, 이 땡땡의 딸이 다 여러분 3명이 문종의 왕비, 또 얘의 딸, 얘의 딸도 이렇게 선종의 왕비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면 대대손손 왕실과 거듭된 혼인, 그러니까 왕비를 배출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겸 찾아볼까? 이자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자겸의 딸이요. 몇 대 왕의 왕비가 돼요? 16대 예종의 왕비가 됩니다. 예종 때 여러분 숙종 때 별무반 만들고요. 그의 아들 예종 때요. 동북구성 차지하는 거예요. 용간이 쳐들어가서 동북구성. 이때 여러분 왕비가 누구라고요? 이자겸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자겸의 딸이 당시에 예쁘고 똑똑해서 왕비가 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빠가 이자겸이기 때문에 지금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예종과 이자겸의 딸 문경태후 사이에서 자식 응애 누구 태어났을까요? 훗날에 17대 자 인종이 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인종은요 누구의 손자예요? 이자겸의 손자죠. 자 그런데 인종이 이제 그 청년이 되자 즉 누구를 밀어붙이냐면 자신의 딸 둘을 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모들이죠. 이 이모들을 이제 바로 손자의 인종에 이제 그 배필로서 그러니까 왕비로서 밀어붙여서 딸 둘을 또 이제 왕비로요 이렇게 거듭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종은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지금? 자 이모들이랑 결혼한 거죠.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아무리 근친혼이 그거 이렇게 성행하던 고려 전기라도 해도 이건 좀 심하죠. 당시에도 욕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자겸은요, 이제 왕의 외척, 왕의 왕비 집안의 권력을요,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그 손주가 왕이 된 이후로도 두 딸을 더 이제 왕비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인종은요 자신의 이모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뭐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를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은 그 자신의 손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사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 무리한 그거 딸 밀어넣기로 대표적인 문벌로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누구요 여러분? 이 예종한테 두 번째 딸을 밀어 넣어서 자 왕비로 만든 예종의 장인 이자겸 그리고 예종 때 동북구성 윤관이요 개척했지만 그 1년 만에 돌려주고 여러분 금나라가 막 건국되고 자 이제 인종 때 금이 막 4대 관계 요구하고 했을 때 그때요 또 이제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도 또 그 인종의 왕비로 밀어 넣은 인종의 그 장인어른이자 그 인종의 외할아버지 누구요 여러분? 이자겸. 자,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귀족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으로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그 왕의 장인이라는 여러분 뭐 투 타이틀을 다 거머쥔 이자겸. 자, 이자겸은 인종의 뭐요? 외할아버지 세 글자로는 뭐요? 외조부이자 뭡니까? 장인이에요. 뭐 여러분 계적포죠. 그래서 자 더블 타이틀 막강한 건세 문벌 중에 문벌. 자 막강한 건세를 누렸어요. 현직 왕의 자 현직 그거 왕의 왕비로 내 딸이 되는 거 말도 영광인데 여러분 전직 왕의 왕비도 내 딸이에요. 막강한 건세. 자 그래서 뭐 금나라가 사대하라 했을 때 자신의 이 여러분 달콤한 권력 잃어버리기 싫어서요. 납죽 그래 4대 해야겠다 형세상 우리 큰나라지 어떻게 이기냐 잘 나가는데 하고 했잖아요. 자 너무 여러분 설쳐되면서 또 이자겸 심지어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시건방이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막 나대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인종이 측근 세력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고 나도 좀 막노릇을 해야겠다.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자겸은요 눈치 백단. 그래서 당시 또 여러분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이라고 든든한 오른팔도 있었어요. 이 척준경의 어마무시한 무력으로 이제 그 인종이 이자겸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자 척준경이 오히려 그
인종의 집 궁궐을 불태우고 하면서 반격했어요. 반격해서 이자겸을 죽이려는 인종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실패로 돌아가지만은 지금 이자겸이 왕한테 대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자겸의 난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자겸이 왕이 되려고 꿈쩍꿈쩍 하는 것을 인종이 누르려다가 오히려 인종이 반격을 당하고 자신의 집 궁궐도 불에 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 1126년, 이름이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자겸은 지금 왕을 업수히 여기고 난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애죠. 그걸 미리 알고 손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종이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자, 인종은 이자겸한테 사로잡히고 궁궐도 불타고, 그리고 이자겸 세력은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 거야 하고, 누구의 4대 요구, 여진의 금나라에 큰 나라를 섬겨라 하는 4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굴욕 외교다 하고 민심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종은 허수아 비왕, 이자겸이 실권을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자겸이 심지어 인종을 제거하고 뭐가 되려고 했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이자겸을 인종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그 외할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는데 아깝이 실패. 특히 그 이자겸한테는 고려의 최강무인 척준경 이 떡하니 버티고요. 이제 오히려 반격해서 인종이 사로잡히고 궁궐이 불탔다고 했어요. 이게 뭐요? 이자겸의 난. 자,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거칠 게 없죠. 그래서 고려를 대표해서 뭐를 수용해 버린다.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자,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틀어져요. 왜 틀어지냐면 이 인종이요, 척준경을 꼬드기거든요. 꼬드겨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척준경이 임금에게 충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 척준경의 패가 없어진 이자겸은 인종에게 제거됩니다. 결국 이제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이자겸을 제거한 인종은 겨우 이자겸을 제거하였지만 지금요 이자겸한테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도 했고 궁궐도 불탔고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자, 결국은 이자겸을 끝내는 제거했지만은 왕실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개똥 같아졌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왕이 사로잡히고 궁궐 불타고 금나라 4대 요구하고 무슨 제가 왕이냐 하는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차저차해서 척준경이랑 이자겸 사이를 갈라놔서 척준경을 인종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이자겸을 제거했지만 이미 이자겸한테 사로잡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자겸 제거에 실패해서 왕이요 이자겸한테 사로잡히기도 했고 왕이 포로도 되고 또 뭐도 됐냐면 궁궐도 불타고, 왕은 여러분 인종이죠. 인종. 궁궐도 불타고 또 여러분 금의 4대 요구를 무력하게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이제 실각 정권에서 이제 권력이 없어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인종은
왕노릇 좀 해봐야겠다. 이 떨어진 이 건이가 떨어져 부끄러워 못 살겠네.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인종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개혁 세력을 등용합니다. 자, 이 개혁 세력은 뭐 윤언이, 정지상 같은 이런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개혁 세력으로 등용했어요. 자, 등록하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게 한 여러 뭐 개혁책을 펼치려고 노력해요. 네, 자, 한편, 자, 이자겸이 결국은요, 인종의 대반격으로 이자겸이 제거됐잖아요. 자, 이자겸의 몰락 후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굴욕 외교 이런 거 하면요, 국민들 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오랑캐 뭐 금을 이렇게 황제의 나라로 섬기냐 하고 금을 배격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그래서 사대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흉흉해지자, 자, 엄청 부끄럽죠. 그래서 인종은요, 어떻게든 왕권을 세워야겠다. 이 금도 짓누르고 싶고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나의 왕권도 회복하고 싶어. 금도 배격하고 싶어. 자, 이런 마음으로 자, 누구를 등용했다?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등용해서 더 개혁을 박차를 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 출신요, 여러분? 서경. 자, 서경은요, 고려의 삼경, 세 서울 중에 하나죠. 구 어디요? 오늘날의 평양, 그리고 고구려 수도 평양이잖아요. 자, 평양 출신의 스님 나무아미탑을 누구요? 자, 묘청을 등용했어요. 자, 이 묘청은 아주 자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떨어진 왕권 그리고 국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황제를 징합시다. 지금요, 어느 나라를 황제로 모시고 있어요? 금을 황제로 모시고 있죠. 아니다. 우리 고려 인종, 당신이 황제를 징하세요. 황제를 징하고, 그리고 황제는요, 여러분, 천자, 하늘의 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뭐를 지배할 수 있다?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네임, 뭐를 써라? 자, 연호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국은요, 시간을 지배해서 뭐를 만든다? 달력을 만들고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자, 개혁 세력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할 걸 건의합니다. 묘청 등, 묘청, 윤원이, 정지상 이런 세력들이 그걸 건의했어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필기노트 봅시다. 자, 지금 이자겸의 난을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를 갈라 이간질 시켜서 겨우요 이자겸을 몰락시켰어요. 하지만 땅에 떨어진 왕권 이자겸한테 사로잡히기도 하고 궁궐이 불탔기도 했죠. 그리고 또요 이자겸이 금나라랑 사대를 하는 바람에 자, 금에 대한 사대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이제 반감이 컸어요. 그래서 금을 배격하려는 모습. 자, 왕권을 회복하고 금을 배격하기 위해서 인종은 자, 누구를 등용했다? 자, 서경 출신 승려 누구요? 묘하고 맑은 스님 묘청을 등용합니다. 자, 묘청을 등용해서 왕권 회복하고 금을 배격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요. 자, 이 묘청은요, 황제를 칭하시고 뭐를 사용하세요? 연호를 사용하세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칭제, 황제라 칭하세요. 그리고 뭐를 세우세요? 연호를 사용하세요. 연호를 사용하다가 여러분 뭐예요? 원년을 세우다. 연호를 사용하다. 원년을 세우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원년을 세우다.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우다를 네 글자로 쌈박하게 칭제 건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칭제 건원은 자주국의 상징이죠.
자, 이걸 건의합니다. 자존감 뿜뿜. 자, 그리고 한편 정지상, 묘청 등 서경 세력은, 자, 내친 김에 서경 세력은요, 뭐를 근거로요? 풍수 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풍수 지리설은 뭐예요? 그 통일신라 말에 이제 그 들어왔던 그 여러분, 자연 지리가 사람의 그 기륭하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명당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여러분 그 썰이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명당은 서경이다. 그 개경은 지력이 다했다. 그러니까 어디로요? 지기가 왕성한 서경,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예, 그 천도까지 주장합니다. 자, 필기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을 근거해서 뭐 어디 천도요? 평양 어디요? 서경 천도를 주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밑에 그러면 서경 천도를 주장한 묘청, 여기 보겠습니다. 묘청이, 자,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 사회가 혼란해지자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 천도를 추진했습니다. 자, 또한 고려가 여진이 세운 금과 사대 관계를 맺은 사실을 비판하면서, 이거 이자겸이 멋대로 맺었잖아요. 비판하면서 금을, 어이 잘 나가는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묘청에, 자, 말 보겠습니다. 서경, 여기에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큰 명당이어서 궁궐을 짓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36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좀 황당무계하죠. 서경으로 수도만 옮기기를 하면 서경은 엄청난 명당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금이 스스로 항복한대요. 잘 나가는 금이. 자, 36나라 뭐 천하를 병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도 적어요. 지금 뭐도 해결된다. 서경으로 옮기기만 하면, 자, 뭐요? 금나라도 정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서경 세력이 그걸 주장했어요. 누가 여러분 발끈할까요? 당시 수도 개경의 그 문벌 귀족들 반발하겠죠. 그래서 자, 개경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문벌 귀족들. 그러나 자, 어떤 개경 세력의 대표가 누구요?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서경천도에 크게 반대하였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내 세력 뜯겨서요 서경 가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그 홈그라운드 개경이 수도가 아닌 서경이 수도가 되는 거니까 이 천도에 크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보시면 개경 세력인 김부식은 유교 이념에 따라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개상한 말 하지 마라.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비합리적인 말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부식은 당시에 그 냉엄한 국제 정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자, 당시요 금이요 이제 그 송을 멸망시키지는 못했, 아직 멸망을 안 시켰어요. 하지만 송을 어떻게 했냐면 송을 절반을 먹고 송을요 반으로 쪼그라뜨려 남송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은, 자, 송의 절반을 멸망시킬 만큼 강하였으므로 금에 대한 사대를 통한 고려의 안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금은 너무 여전히 잘 나간다. 무슨 서경으로 수도만 옮기면 이 잘 나가는 금이 납축 엎드린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 잘 나가는 금에게 괜히 대들었다가 그
침입 강하게 되고 우리 힘들다, 나라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대를 계속해야 된다. 사대를 통한 고려의 안정을 중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묘청의 말에 솔깃한 엄청 여러분 서경으로만 옮기기만 하면 지금요 그 서경으로 옮기고 이제 황제를 칭하고 하면 금이 스스로 항복하고 왕권도 막 완전 바로 서고 한다고 한 묘청의 말에 원래는 인종이 솔깃했어요. 솔깃해서 서경으로 막 그 천도를 계획하고 서경에 그 대하궁이라고 궁전도 막 짓기 시작해요. 이제 그 천도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 궁궐을 막 지었는데 그 이제 궁궐을 짓고 있는 와중에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그 인종이 서경에 행차했거든요. 근데 서경에 행차할 때마다 그때마다 되게 날이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뭐 번개가 치고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이렇게 좋은 명당에 왔으면 당시에 이제 날씨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뭐 이런 흉흉한 이런 자연 현상이 막 일어나느냐 하면서 막 말들이 많으니까 말들이 많고 이제 이 김부식 같은 세력이 계속 반발하니까 그 인종도 서경 천도를 막 저하게 돼요. 그래서 인종이 서경에 좀 마음이 뜨자 마음이 그 조급해진 이 그 묘청은 막 무리수를 둬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서경 평양이 무슨 강 흘러요? 대동강 흐르잖아요. 이 대동강을 한 보시옵소서. 인종이 서경에 왔을 때 대동강 보라면서 지금 오색찬란한 뭐 무지갯빛 빛이 이렇게 막 그 대동강이 이렇게 막 그 있지 않느냐, 무지갯빛 신령스러운 빛이 머금어져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신령스러운 그 용의 침이다. 드래곤의 침이다. 이 신령스러운 그 드래곤의 용의 침이 있는 여기 이 바로 서경이 명당이란 말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기하죠. 뭐 오색찬란한 용의 침이 대동강에 이렇게 서려 있다니. 그 명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훅 넘어갔는데 아까 여러분 그 계산한 소리 하지 말라는 유학자인 누구요? 김부식이 저 무슨 깼었네 하고 김부식이 사람을 시켜서요. 대동강 바닥을 조사해요. 그래서 그 잠수부 이런 사람들 대동강 바닥을 조사했더니 대동강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큰 떡 있죠. 떡에다가 뭐 참기름 같은 기름을요 잔뜩 머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올라와서 기름이 수면에서 이렇게 여러분 반짝반짝한 오색찬란한 그 용의 침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막상 발견하고 떡에 기름 잔뜩 넣어서 대동강 밑에 가라앉혀 놨던데요 하면서 이런 묘청에 그거 얕은 술을요 막 그 까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점 마음이 떠나게 된 실망한 인종은 그 이제 서경천도를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이에 묘청 등이 참을 수 없어. 이 서경으로 가서 우리의 그 기상을 뽐내야 된단 말이다 하면서 묘청 등이 자 서경천도가 그 좌절된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서경에서 뭐 대위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뭐 천견충의군이라서 천견충의군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보낸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군대를 만들고 나라 국호도 대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는 비워두었어요. 왕의 자리는 공석. 누구 보고 와서 왕을 하라는 거예요. 인종들어 와서 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을 여전히 모시고 그 서경에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 등이 서경에서 일으킨 난은 누구에게 진압된다. 그 개경 세력, 아까 그 이성적인 유교 유학자 김부식이 이끄는 고려 강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당연히 묘청도 이 난의 과정에서 죽습니다. 옆에 여러분 주 2에 묘청의 난, 나라 이름 대위, 심지어 연호도 그 이연의 연호를 청계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연호도 만들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인종을 모셔오려고 했지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비워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 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서경 출신 승려 묘청이 칭제 권한 서경천도 금정벌을 주장하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세력이 누구라고요? 자, 반발한 세력이 어디 세력? 그 지금 현재 수도 어디요? 개경 세력. 자, 개경에 누구요? 여러분 그 유학자 김부식. 자,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 뭐를 반대해요? 서경천도를 반대합니다. 이 김부식은 김부식은 여러분 이후에 교과서 뒤에 고려의 역사서 이런 고려의 그 예술 이런 데서 배웁니다. 뭐를 지었냐면 이 김부식은 이 사람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대동강에 그 신묘한 용이 침을 뱉은 그런 게 있단 말이냐 하고 기름이 잔뜩 든 떡 같은 것도 건져 올려서 요청이 얕은 그 술을요 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 김부식은 괴상한 소리를 하지 않고 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유학자입니다. 이 유학자로서 이제 아까요 여러분 이 김부식이 서경천도를 반대하고 또 이제 묘청에 그런 얕은 수 이런 것을 다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천도가 좌절됐어요. 인종이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겠다는 마음이 떴어요. 그러자 묘청이요 어떻게든 서경천도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나라를 세우고요 대일한 나라도 세우고 연호를 하늘이 열린다 청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인종을 모셔오려고 했죠. 근데 이걸 누가 진압했다? 아까 개경 세력의 대표 김부식. 김부식이 고려 강군을 이끌고 와서 싹 진압해서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진압하고 나서 김부식은 이제 인종의 명을 받고 인종은요 지금 안 그래도 좀 떨어진 왕의 위세를 왕권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서경천도를요 그 묘청과 함께 야심차게 계획했지만은 이게 엎어지고 오히려 더 그거 왕권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은 좀 이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책 편찬을 김부식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한 날 이후 이제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김부식에게 인종이 명해서 쓰게 한 책이 뭐냐면 인종이 요새 우리의 고려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중국사를 더 잘 알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더라. 여기 안타깝다. 네가 써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나의 권위도 좀 세워야겠다 해서 인종이요 김부식에게 명해서 김부식이 이전에 앞에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후 우리 고려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니까 뭐를 적어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해라 해서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그 인종의 명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김부식은요 이 사람은 어디 세력이냐면 여러분 지금 고려 초에
이제 지배층이 누구예요? 호족과 육두품이죠. 이 육두품은 신라의 신라 출신이잖아요. 이 김부식은요, 김부식은 바로 그 신라 왕실 경주 김씨 출신입니다. 자, 김부식은 경주 김씨, 그러니까 여러분 서경, 이 고구려 세력이랑은 서로 반대되는 세력이죠. 경주 김씨예요. 그리고 계상한 것을 믿지 않는 합리적인 학문, 뭐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유학 이념으로 똘똘 뭉친 유학자였습니다. 이 삼국사기 지은 김부식이 경주김씨고 유학자다.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고려 역사서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고려 초에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 계속 고위간직을 과거와 음서로 세습하면서 이제 짱짱한 가문 문벌로서 왕실과 거듭 혼이 나면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벌이 누구요? 이자겸이라고 했어요. 이자겸은 여러분 연이어서 왕비를 자신의 딸을 보내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외조부의이자 장인인 기괴한 타이틀, 막강한 권세를 누렸어요. 이자겸은 심지어 인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도 하죠. 그래서 인종이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자, 이자겸은 당시에 여러분 최강의 고려시대 무인 척준경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반격으로 인종의 이자겸 제거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자겸에게 인종이 사로잡히고요, 궁궐도 불타게 되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도 불타고 이제 실권자가 된 이자겸은요, 자, 뭐를 받아들인다?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돼요. 결국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를 갈라놓고 뭐에 성공해요? 이자겸 제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로잡혔고 불탔고 금의 4대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왕인 인종은 이 떨어진 왕실의 권위, 왕권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고 4대 요구하는 금을 물리치고 싶다.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개혁했다? 신진 세력, 자, 평양의 서경 출신 승려 묘청을 등용해서, 자, 새로운 뉴페이스 묘청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묘청은 뭐를 주장했어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씁시다. 자, 풍수지리상 명당인 어디로 천도? 나의 근거지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또요, 어디요? 금나라 정벌합시다. 그리고 서경은 여러분 고구려 수도죠. 그래서 고구려의 기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해서 서경으로 천도하자 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누가 반발? 여러분 개경에 사는 개경 세력 누구요? 수도 개경 세력 김부식. 자, 김부식이 서경 천도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신라계 경주 김씨, 그리고요 여러분 성종 이후로 고려는 정치는 뭘로 해요? 유학으로 하고 과거 시험도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김부식은 어떤 사람? 합리적인 유학자입니다. 계상한 걸 믿지 않아요. 결국 김부식이 묘청에 계상한 수를요 다 논박해서요 어떻게 돼요? 천도가 좌절됩니다. 천도가 다 좌절되자 묘청은 여전히 서경으로 천도하는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서경에서 나라를 세우고 연호도 만듭니다. 그리고 인종을 모셔오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 유학자 김부식, 이 개경세력 김부식이
고려 강군을 이끌고 오죠. 인종의 명으로 강군을 이끌고 와서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서경 세력을 진압하고 결국 묘청의 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인종은 이제 심지어 그 지금 서경 천도까지 실패한 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라도 좀 바로 세워보자 하고 이 김부식에게 뭐를 명한 거예요? 우리 이전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해라 하고 해서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짓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묘청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한 번 더 눈에 발라 두시고요. 여러분, 그럼 아이고, 오늘 우리 자, 이번 시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